저 추도사를 다시 한번 뜯어보는 이유가 저 안에 참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명운을 거는 일척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의 대결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박정희의 재조명, 오늘 43주기 추도식을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단체가 세미나를 하는 것도 되어 있고요. 네, 박정희, 오늘 우리에게 박정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 하는 주제로 여러 가지 그 재조명 작업이 활발한데요. 일단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를 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는 정말 매우 이례적이죠. 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여야 대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정 이런 것들이 지금 채권 시장이 거의 혼란의 도가지에 빠질 정도로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글쎄요. 제 기억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최근 한 20년 내로는 가장 지금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만큼 여야 대치는 한 치 앞을 가르지를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이 시간이죠. 11시 이 국회 시정연설 예산안 심의에 바로 앞두면은 국회 대통령이 가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곧 있을 예산 심의,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명제니까요. 예산 심의 관련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지금 30년 동안 관례로 돼 있었습니다. 매년 요맘때에 시정연설은 있었던 건데요. 30년 만에 야당, 그것도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 제1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헌정사 최초죠. 이 반쪽짜리 그야말로 한쪽 텅 빈 구석을 향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네, 이것은 참 보기에도 딱할 뿐더러 지금 여야 대치가 그야말로 헌정사 최초의 시정연설 보이콧인 만큼 유례없는 그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르는구나. 여의도 정치가 저렇게 얼어붙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얼어붙는 것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현상이 술술술술 풀리겠습니까? 네, 저렇게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혐오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정치의 중요성,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합니다. 정치가 너무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아주 썩어 빠졌다라고 하는 요구는 할 줄 몰라도 정치가 우리 민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 정치가 그 우리의 숨결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그 계륵이란 말을 하는데 계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죠.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하루라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멈추지 않는 날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한 장면이 바로 어제 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이 야권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다 어떻습니까? 좀 이따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겠지만은 대통령의 입장하는 그 입구에 피켓, 정치 탄압 중지하라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거기 피켓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모습은 헌정사상 최초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뿐만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윤석열 퇴진이 광화문 일대에서 울려 퍼지는 한편 국회에서는 정권 탄압 중지하라, 야당 탄압 중지하라, 야당 대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다 국회 무시 사과하라, EXX 사과하라, 참 보기에도 딱한 문구가 등장을 하죠. 야당 탄압 중단하다. 딱 세 가지군요. EXX 사과하라. 참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국회 UN 그 관련 거기에서 슬쩍 나오면서 박진
장관한테 했던 그 얘기를 아직까지 EXS 사과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예,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그 야당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모든 웬만한 그 의견은 다 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현재 사실상 반쪽 대통령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쪽짜리 대통령일 수밖에 없죠. 예, 국회 권력을 야당이 저렇게 차고 앉아서 타령을 하고 있으니, 예, 대통령이 제대로 온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박정희의 재조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예, 대통령의 저금 시정연설을 야당이 거부를 하고, 또 윤 대통령은 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하루 앞두고 현충원을 찾는 그런 모습, 예, 최근 한 30년 동안은 우리가 볼 수가 없던 장면을 거의 매일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현충원 참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에 참배를 했더군요. 네,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 하루 앞두고 오전에 참배를 하고, 예, 바로 그 시간에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하루 같은 날 참배를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에 저렇게 참배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얼굴이 조금 부었습니다. 아직도 그 뒤에 유영하 변호사가 그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네, 오후에는 윤 대통령이,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예, 당 지도부와 함께 저렇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오른쪽에 키가 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옆에가 성일종 정책위원장, 네. 그리고는 저 비대위원들이 쭉 서 있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예, 바로 현직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를 한 것도 근 30년 만에 유례를 찾기가 어렵고, 예, 야당 그 의원들이 전원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들어가는 로텐더홀 그 계단에서 야당 탄압 중지하라, EXX 사과하라라고 하는 참 낯뜨거운 문구를 아직도 들고 있으면서 피켓 시위를 하는, 우리가 30년 동안에 못 본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어제, 예, 한꺼번에 우리가 목도를 했습니다. 네, 저렇게 텅 빈 의석수 참 많기도 많군요. 예, 300석 중에 민주당만 169석에 또 이른바 친민주당, 예, 그런 계열이 또 한 서너 개가 있죠. 그 의원들, 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여기에 참석을 했더군요. 예, 요즘에 상당히 그래도 이 야당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판단은 올바르게 한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인데요. 예, 저렇게 이빨 빠진 그런 톱니처럼, 예, 아주 한쪽 구석에 텅 빈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지금 오늘도 한 서너 분들이 추도사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예, 3년 전에 어떤 분이 했던, 예, 추도사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추도식이 여러 군데에서 다시 소개가 되고 리트릿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김문수 지사, 네, 김문수 지사의 3년 전 추도사가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 왜 박정희인가, 지금 박정희를 다시 재조명하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3년 전에 추도사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더 그 의미가 각별한,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런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것도 각별한 의미를 갖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당신이 아직도
아직도 누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도 김일성주의자라고 말씀한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 김문수 지사의 3년 전 추도사를 왜 지금 이 시간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40주년, 그 다음에 올해가 43주기.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2번 제적된 후 공장에 위장 취업해 있었습니다. 한일공업 노조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해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김문수 지사의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기로 무기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 전방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경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학, 전자, 방위산업 모든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은 최고의 도시계획가였습니다. 도시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4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개량, 통일벼, 비료공장, 댐, 간척지 개발 등 농업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도 이루어 주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해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지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댐을 건설하시고 산림 녹화를 하시고 수도 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따님이자 저희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그 학년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학년, 대학도 같은 학년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를 입학을 했고 김문수 지사는 서울 상대를 입학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9호 아래 마녀사랑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2년형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3년 전이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반공을 국시의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가 집권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대로 이제 종북 주사파 얘기가 벌써부터 3년 전부터 이 경고음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죠. 물론 뭐 종북 주사파의 그 폐해는 이전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적과 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영복,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룩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일, 반공, 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에 목을 자른다는 얘기죠.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프랭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의 구호였습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과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종북 주사파 문재인이 평화 경제 구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마주 잡고 파한대소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검이랍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 9.19 평양 군사 합의로 NLL, DMZ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 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 주축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노총, 강성, 만성 파업 시기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면 시대착오 수구 꼴통 취급당하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는 당신을 향해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예, 3년 전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도식에 김문수 이렇게 3년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네, 3년 전에 이른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써내려간 추도식이 오히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바로 오늘 저 추도사를 다시 한번 뜯어보는 이유가 저 안에 참 담겨 있습니다. 예, 그대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저 안에 녹여져 있는 이른바 종북주사파와의 전쟁, 종북주사파는 더 이상 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반국가 활동 단체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4일 전에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미 3년 전 추도사에서 그대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명운을 거는 일척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의 대결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 3년 됐으면은 정말 일단 그 한물간,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내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3년 전에 제가 저 추도사를 읽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 추도사 내용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멋있고 뭉클합니다. 도인님, 민족중우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를 빛낸 영원한 우리 민족을 성공시킨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먹한 마음에 뭐라 할 말이 없는 오늘이네요. 김나영님 또 메시지를 주니까 저도 참 먹먹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3년이 지난 추도사가 오히려 정권 교체를 이룬 오늘날 더 재조명되고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이 내용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김문수 지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아직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면 당신도 김일성 주의자다. 즉 종북 주사파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김문수 지사의 추도사가 다시 한번 한층 주목되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의 이주기이기도 하지요. 네, 경제의 우리 반도체 세계 최대 이 수출국이자 반도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삼은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두 사람 덕택으로 지금 사실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그런 영예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들도 이건희 회장도 공과 과를 분명히 이 분석을 해야 되고 과도 꽤 있습니다. 아마 글쎄요, 뭐 해고 노동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호조 경영을 통해서. 그렇지만 공과 과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공에 대해서는 정말 이 박수와 계속적인 그런 그 관심, 응원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 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라는 거대한 함선의 그런 그 선장으로서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이끌고 또 비록 여야 정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숨쉬고 꽃이 피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분의 공중에 공과 과에서 공적인 그런 면에 속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요? 네, 오늘 박정희의 재조명이라는 그 이슈로 윤 대통령이 최근 3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한 그런 아주 매우 이례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제1야당 민주당이 대통령 헌정사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대통령이 들어가는 입구 로텐더홀에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 XX 사과하라, 이런 참 아주 단말마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피켓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우리가 목도한 하루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